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등 3명에게 공동 수상했습니다. 수상 이유는 은행과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 공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 시카고대 교수, 필립 딥버거 워싱턴 대학 교수 등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가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For research on banks and financial crisis, 즉 은행과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로 공동 수상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발견은 사회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월 10일 버냉키 전 의장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 시카고 대학 교수, 필립 딥버거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 교수 등 3명을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이 은행과 금융위기에 관한 연구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수상자들에 대해서 노벨위원회는 금융위기 때 은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둘러싼 연구의 기초를 1980년대 초에 마련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수상자들의 연구는 사회가 금융위기를 다루는 방식을 향상했다라면서 그 결과 은행 붕괴를 피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위기가 경제위기 장기화의 결정적 위기라는 점을 밝혀냈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을 했습니다. 대공황 당시 은행으로 인출자들이 몰려든 것이 은행 파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음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재직했고 현재는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은 뱅크런이 어떻게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금융위기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버냉키의 이 대공황 연구 박사학위 논문은 MIT 대학이고 지도교수는 2009년에 타계한 폴 세무엘슨 교수입니다. 폴 세무엘슨 교수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버냉키는 이 논문으로 30대에 이미 경제학계의 세계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대공황의 사나이가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억제 전문가인 버냉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연준 의장으로서 가감한 양적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는 수십 번의 약한 지진보다 단 한 번의 강진이 지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자주 말을 했습니다. 그는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에서 1979년에서 85년까지 강의를 했고 이어 1985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으로 옮겨서 석자 교수가 되었으며 경제학과 학과장을 역임했습니다. 2002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임원으로 임명되었고 2005년에는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06년부터 14년까지 8년간 연준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와 로버트 프랭크가 공동으로 저술한 경제학 원론, 즉 프린시플 오브 이코노믹스를 가지고 경제학도들에게 강의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냉키 등이 저술한 경제학 원론은 서강대학의 2명의 교수가 번역을 해서
서강대학에서 아마 경제학 원론 교과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괜찮게 저술이 된 것 같습니다. 노벨위원회에 따른다면 다이아몬드 교수와 딥비거 교수는 은행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규명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와 딥비거 교수는 시장의 rumor로 예금주들의 예금 인출 러시가 은행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교수는 은행이 예금주와 대출자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분석 연구자인 다이아몬드 교수와 자산가격 책정과 기업 지배구조 분야 전문가인 딥비거 교수는 1980년대 초 은행의 자산과 부채 사이에 금융 불안정이 발생하는 동향을 분석한 이른바 다이아몬드 딥비거 모형을 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형은 은행이 어떻게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가, 그리고 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의 rumor로 뱅크런이 발생하는 과정을 분석하며 정부가 예금보험이나 은행에 대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69년부터 수여되고 있습니다. 수상자는 상금 1,000만 크로나 약 12억 7천만 원을 3명이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이 강도 높게 펼쳐지는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상자 선정으로 보여집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196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2명의 수상자가 나왔으며 단독 수상 사례가 25차례, 2명 공동수상이 20차례, 3명 공동수상이 이번까지 9차례입니다.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다이아몬드 교수와 딥비거 교수의 은행 활동과 금융 취약성에 대한 1983년 논문은 현대 경제학에서 가장 명확하고 아름다운 논문 중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버냉키 전 의장이 1983년 작성한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작성한 논문은 그 당시 정말 독창적인 것이라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은 새로운 관점을 확립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며칠 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10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 송함을 겸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매우 강력한 달러화 강세에 따라서 신흥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한다며 금융 상태가 당장 위기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누적되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